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이 조금 빠졌습니다. 조정 중일까요? 3만불에서 29,000불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뭐 제가 줄 그어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거의 외우셨겠어요. 비트코인 28,800불 정도만 유지하면 된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 밑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그 자리는 괜찮은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비트코인 28,000, 29,000까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 영상은 비트코인 XRP를 사라는 방송 아닙니다. 갖고 있는 걸 던지지 말라는 방송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라 기다려라 방송입니다. 찔끔 빠졌죠. 1000불 정도 빠졌기 때문에 뭐 여러 곳에서 근데 뭐 화들짝 빠진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선물 롱 포지션, 상승 포지션을 청산시키기 위한 고래들의 장난이겠죠. 또 요새 계속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뜨기 때문에 개미들이 롱 포지션을 좀 무리하게 투자를 했겠죠. 그거 정의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런데 뭐 이곳저곳에서 말들이 많죠. 뭐 누가 던졌다더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확실한 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28,800불, 29,000불 정도까지만 유지해도 그냥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가 꽤 높았어요. 다시 한번 펌핑이 나오기까지는 RSI가 50에서 55 정도 맞춰줘야 다시 한번 펌핑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9,000불, 이 라인이 무너지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2020년 요 패턴과 같아. 지금은 거의 이 자리죠. 이곳 쭉쭉쭉쭉쭉 여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선물 거래 롱 포지션 정리 청산. 저희 지금 선물 성적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오랫동안 안 보여드렸죠. 제가 2주에는 꼭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거래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들어갔던 지점은 저의 신념이 신의 한 수이길 바라고 들어갔던 거죠. 저점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해버린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들어가는 거, 제가 2천만원 정도 선물을 투자를 했으니까 2천이 아깝다는 거죠. 곱하기 5나 곱하기 7을 해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최대 효과를 보려는 노력이었죠. 그러면 저는 어쨌든 2천만원 정도 투자를 했지만 1억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1억이나 뭐 1억 4천. 그런데 지금은 선물 들어가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냐고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 올라버렸죠. 그때 제가 선물 들어갔던 시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18,500불, 19,000불 이 언저리였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코리니 분들인데 선물 거래를 그렇게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지금은 욕심 내실 때가 아닙니다. 그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어요. 버스는 떠나버렸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제 영상은 비트코인과 XRP를 사라는 방송이 아닙니다. 갖고 있는 걸 유지하라는 방송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또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고요.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돈 버신다 그래서 저한테 오는 거 없습니다. 제가 뭐 리플 측에서 코인 받는 것도 없고요. 그냥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자그마한 지식을 여러분들께 그냥 매일 이야기할 뿐입니다.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손을 지배하는 건 항상 뇌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들의 꿈, 미래, 그리고 희망이 보입니다. 지금 돈이 갈 곳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장사, 사업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소득 인구 중에 4분의 1이 자영업입니다. 제 생각에는 10분의 1 정도가 자영업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4분의 1. 어떻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자영업자 분들이 결국 좋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게 계속해서 줄어드는 인구수,
사회 전반의 인프라는 5천만 명이 먹고 자고 쓰고 하는 인프라로 구축이 돼 있는데 인구수가 점점 줄어든다. 소비 인구가 줄어든다.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직장이 점점 사라진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모른다. 정리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그런 뉴스들이 쏟아지죠. 그런데 지금 아우 직장 지겨워 힘들어 대출 좀 받아서 나도 커피숍 할 거야, 식당 할 거야, 옷가게 해볼 거야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바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도 지금 광주에 있지만 광주에서 그래도 상권이 좀 활성화된 중심가에서도 빈 점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전라 광주 같은 경우는 노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지 어디를 가도 젊은 분들 찾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젊은 분들은 거의 다가 서울 경기 쪽에 계시죠. 안타깝지만 지방 도시의 경제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니는 직장 열심히 다니세요. 괜히 사업하겠다, 장사하겠다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결국 자영업자들은 4분의 1에서 10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안으로 유통 들어왔잖아요. 플랫폼 마켓 11번가 쿠팡 온라인 마켓들은 계속해서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무서운 거예요. 스마트폰 안으로 유통 그리고 뱅킹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자리를 잡은 게 이제 미디어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스마트폰으로 공중파에서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계신 거잖아요. 뭐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2020년도에 이미 공중파 TV 방송보다 유튜브 시청 시간이 추월을 해버렸어요. 그때 52대 48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유튜브 시청을 52% 그리고 공중파 시청률이 48%.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대기업들은 공중파 방송에 대한 광고를 줄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줄였던 돈들은 결국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쪽에 이제 광고료를 더 지불을 하게 되겠죠. 그런 말 있잖아요. 점점 TV 광고가 사라진다. 더 이상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는다. TV 광고가 사라진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방송국이 어쩌면 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MBC, KBS가 적자 폭이 거의 2천억, 1,800억 이렇습니다. 광고가 점점 줄어들고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죠. 저도 요새 보면 습관이 TV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그리고 오락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것들,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것들이죠. 이게 어쨌든 시대의 흐름입니다. 스마트폰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지금은 포노사피엔스라고 하죠. 제가 이 이야기도 이야기를 드렸었죠. 스마트폰 인류, 신인류, 많은 직군들이 사라지고 결국 자영업자들은 장사 해먹기가 힘들죠. 요새 그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특히 해먹고 살 게 없다. 그리고 경기는 언제가 가장 좋습니까?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다. 내일, 모레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기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요거랑 약간 비슷한 말 있죠. 오늘은 내 생의 가장 젊은 날.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인정하시죠? 오늘이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 가장 젊은 날 아침을 제 영상과 함께 시작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꾸벅꾸벅 감사드립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개수는 저게 항상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세미나 5월 6일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팬딩 멤버십을 운영을 하지만 250장 티켓 중에 50장은 먼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선 오픈을 했어요. 유료 회원들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그러면 일반 구독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티켓 장수는 200장이었죠. 어떻게 보면 6만 유튜버 밖에 되지 않는 저의 영향력으로 200장이 팔릴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하루 만에 200장이 다 팔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팬딩
회사에서. 그리고 지금 대기 인수가 꽤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제 채널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제가 뭐라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는데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목소리가 좋지도 않은데 대기자까지 생기면서 오셔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겠다는 그런 거에 제가 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어쨌든 대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해서 5월 6일 세미나가 끝나면 6월에 한 번 더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XRP 소송이 그 안에 정리가 됐으면 더 기분 좋게 만날 수 있겠죠.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궁둥이 딱 손가락에 기부스 잊지 마세요.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디오 알지토리는 리플이 런던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어제부터 지금 계속 런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코인베이스 런던, 리플도 런던. 뭐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미국이 리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정해놨다. 리플이 갈 길, XRP의 활용처. 다만 아직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발표를 하겠죠. 발표를 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다. 리플은 너무나 좋은 회사다. XRP를 요렇게 잘 활용해 보겠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는 어쨌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실은 게리 겐슬러와 겐톡을 하는 사이입니다. 뻥입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웃겨보려고 했습니다. 웃기지 않았다면 그냥 살짝 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영국 암호화폐 허브, 영국 총리 리시 수낙 존나 잘생김. 영국은 어쨌든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한 번 더 대영 제국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뿐만 아니라 프랑스, 유럽 전체가 국민들, 시민들을 먹여 살릴 동력 자체가 없어요. 굉장히 제조 강국이었고 금융 강국이었던 유럽 국가들이 지금은 관광 산업에 치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코비드 19이 창궐을 해서 그것 또한 힘들어졌고 계속해서 물가는 상승을 하고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요. 통화 정책 이외에는. 그리고 뭐 저는 영국, 미국, 프랑스는 항상 쎄쎄쎄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힘들겠죠. 극소수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영국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다. 영국은 XRP를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런던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할 수 있다. 어쨌든 빵형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2020년 10월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의 규제 불확성으로 인해서 본사를 런던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에게도 겐톡이 왔더라고요. 제게 겐톡이 왔던 건 뻥입니다. 믿지 마세요. 저 리플 직원 아니에요. 어쨌든 리플을 반대하는 건 미국뿐. 전 세계가 리플을 인정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강한 부정은, 별 의미가 없는 부정은 강한 긍정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 그 어떤 액션도 보이지 않는 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려진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얹으려는 그들의 잔머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뭐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지만 리플은 뱅크 오브 잉글랜드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에 참여를 하고 있죠. 뭐 아시겠지만 시장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직도 리터 속 리플 욕을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도대체 그분들은 어떤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할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요새 기사를 보면 거의 XRP 기사 위주로 여러 채널에서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뭘까요? 결국 지금은 XRP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들의 판단들이겠죠. 그리고 어쩌면 인류에게 필요한 암호화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제가 영상에서 거의 1년 동안 이야기했던 게 그거죠. 차를 바꾸고 싶으면 비트코인을 사라. 뭐 또 집을 바꾸고 싶으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사라. 하지만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XRP를 사라. 그런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죠. 그리고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데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좀 참아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벤트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런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을 뿐더러 충분한 인내가 필요하죠. 인생을 바꾸겠다는데 몇 년을 못 기다려?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어쨌든 후회를 하겠죠.
100만 원을 투자해서 110만 원이 되니까 오케이 땡큐 나가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거의 50%예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 10만 원의 가치가 높겠죠. 그만큼의 어떤 지식이나 그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코인을 보고 있으니까 4차 산업혁명 관심 없어. 블록체인 기술 관심 없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야? 나에게 중요한 건 그냥 100만 원 넣어서 10% 먹는 그런 수익률이 중요해.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게 끝이라는 거죠. 제가 단타를 권해드리지도 않고 선물을 권하지도 않는 이유가 그게 습관화가 되면 그렇게 사고팔고의 습관화가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시작을 하고 그 시작점에서 여러분들은 참여를 했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홀딩이 가장 중요하죠. 갖고 있다. 이 매수 선생님의 존버정신. 제가 오늘 아침에 구독자 한 분과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데이터를 읽는 능력이 있고 차트를 보실 줄 아니까 상승장에서 돈을 많이 버시겠어요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티스트는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삼죠. 그리고 데이터를 잘 읽는 사람들이 있죠.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천재가 아닌 이상, 차티스트가 천재가 아닌 이상 결국 그 과학적 근거에 수익률이 작아지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대로 가지는 않아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언가를 아는 사람보다 그냥 존버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얄팍한 지식이지만 그렇게 디테일한 지식은 없지만 인내를 갖고 묵묵히 그 신념을 따라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제 주위에서 보더라도 몇 프로 먹었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 존버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데이터를 읽는 사람들, 차트를 읽는 사람들은 결국 그 차트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이야기를 할 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아시면 된다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단타 매수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차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말들을 했는데 지금 또 해외 채널들에서 제 영상을 봤는지 XRP 1달러 미만은 인생을 바꿀 기회라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의 데이터가 뜨고 있습니다. 차를 바꾸고 싶다, 집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세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충분한 수익률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진짜 지겨운 내 인생, 힘든 내 인생, 어처구니 없는 내 인생, 억울한 내 인생, 한 번쯤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XRP를 매수하세요. 그게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거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하지만 100배, 1000배, 만배의 수익률을 원하신다면 마이너스 90% 정도는 감내하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기만 하면 20배, 30배, 100배 상승하겠습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비트코인이 조금 빠졌습니다. 조정 중일까요? 3만 불에서 29,000불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뭐 제가 줄 그어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거의 외우셨겠어요. 비트코인 28,800불 정도만 유지하면 된다. 그 밑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그 자리는 괜찮은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비트코인 28,000, 29,000까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 영상은 비트코인 XRP를 사라는 방송 아닙니다. 갖고 있는 걸 던지지 마라는 방송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라 기다려라 방송입니다. 찔끔 빠졌죠. 1000불 정도 빠졌기 때문에 뭐 여러 곳에서 근데 뭐 화들짝 빠진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선물 롱 포지션, 상승 포지션을 청산시키기 위한 거래들의 장난이겠죠. 또 요새 계속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뜨기 때문에 개미들이 롱 포지션을 좀 무리하게 투자를 했겠죠. 그거 정의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런데 뭐 이곳저곳에서 말들이 많죠. 뭐 누가 던졌다더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확실한 게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28,800불, 29,000불 정도까지만 유지해도 그냥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SI 상대 강도 지수가 꽤 높았어요. 다시 한번 펌핑이 나오기까지는 RSI가 50에서 55 정도 맞춰줘야 다시 한번 펌핑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9,000불, 이 라인이 무너지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2020년 요 패턴과 같아. 지금은 거의 이 자리죠. 이곳 쭉쭉쭉쭉쭉 여기.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선물 거래 롱 포지션 정리 청산. 저희 지금 선물 성적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오랫동안 안 보여드렸죠. 제가 2주에는 꼭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거래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들어갔던 지점은 저의 신념이 신의 한 수이길 바라고 들어갔던 거죠. 저점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물 거래를 해버린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들어가는 거 제가 2천만 원 정도 선물을 투자를 했으니까 2천이 아깝다는 거죠. 곱하기 5나 곱하기 7을 해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최대 효과를 보려는 노력이었죠. 그러면 저는 어쨌든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지만 1억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1억이나 뭐 1억 4천. 그런데 지금은 선물 들어가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냐고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 올라버렸죠. 그때 제가 선물 들어갔던 시기에 비트코인 가격이 18,500불, 19,000불 이 언저리였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코리니 분들인데 선물 거래를 그렇게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지금은 욕심 내실 때가 아닙니다. 그 시기는 이미 지나버렸어요. 버스는 떠나버렸어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제 영상은 비트코인과 XRP를 사라는 방송이 아닙니다. 갖고 있는 걸 유지하라는 방송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또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고요.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돈 버신다 그래서 저한테 오는 거 없습니다. 제가 뭐 리플 측에서 코인 받는 것도 없고요. 그냥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자그마한 지식을 여러분들께 그냥 매일 이야기할 뿐입니다.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손을 지배하는 건 항상 뇌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들의 꿈, 미래, 그리고 희망이 보입니다. 지금 돈이 갈 곳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장사, 사업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소득 인구 중에 4분의 1이 자영업입니다. 제 생각에는 10분의 1 정도가 자영업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4분의 1 어떻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은 숫자의 자영업자 분들이 결국 좋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게 계속해서 줄어드는 인구수. 사회 전반의 인프라는 5천만 명이 먹고 자고 쓰고 하는 인프라로 구축이 돼 있는데 인구수가 점점 줄어든다. 소비 인구가 줄어든다. 경제활동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직장이 점점 사라진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모른다. 정리해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그런 뉴스들이 쏟아지죠. 그런데 지금 직장 지겨워 힘들어 대출 좀 받아서 나도 커피숍 할 거야, 식당 할 거야, 옷가게 해볼 거야,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바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도 지금 광주에 있지만 광주에서 그래도 상권이 좀 활성화된 중심가에서도 빈 점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전라 광주 같은 경우는 노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지 어디를 가도 젊은 분들 찾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젊은 분들은 거의 다가 서울 경기 쪽에 계시죠. 안타깝지만 지방 도시의 경기, 경제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니는 직장 열심히 다니세요. 괜히 사업하겠다, 장사하겠다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결국 자영업자들은 4분의 1에서 10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안으로 유통 들어왔잖아요. 플랫폼 마켓, 11번가, 쿠팡, 온라인 마켓들은 계속해서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무서운 거예요. 스마트폰 안으로 유통, 그리고 뱅킹,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자리를 잡은 게 이제 미디어죠.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스마트폰으로 공중파에서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계신 거잖아요. 뭐 제가 영상에서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2020년도에 이미 공중파 TV 방송보다 유튜브 시청 시간이 추월을 해버렸어요. 그때 52대 48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유튜브 시청을 52%, 그리고 공중파 시청률이 48%.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대기업들은 공중파 방송에 대한 광고를 줄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줄였던 돈들은 결국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쪽에 이제 광고료를 더 지불을 하게 되겠죠. 그런 말 있잖아요. 점점 TV 광고가 사라진다. 더 이상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는다. TV 광고가 사라진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방송국이 어쩌면 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MBC, KBS가 적자 폭이 거의 2천억, 1,800억 이렇습니다. 광고가 점점 줄어들고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죠. 저도 요새 보면 습관이 TV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드라마, 그리고 뭐 오락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것들, 내가 찾고자 하는 것들,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는 것들이죠. 이게 어쨌든 시대의 흐름입니다. 스마트폰 인류,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지금은 포노사피엔스라고 하죠. 제가 뭐 이 이야기도 이야기를 드렸었죠. 스마트폰 인류, 신인류, 많은 직군들이 사라지고 결국 자영업자들은 장사 해먹기가 힘들죠. 요새 그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특히 해먹고 살 게 없다. 그리고 경기는 언제가 가장 좋습니까?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다. 내일, 모레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기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요거랑 약간 비슷한 말 있죠. 오늘은 내 생의 가장 젊은 날. 지금 제 영상을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인정하시죠? 오늘이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 가장 젊은 날 아침을 제 영상과 함께 시작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꾸벅꾸벅 감사드립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개수는 저게 항상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세미나 5월 6일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팬딩 멤버십을 운영을 하지만 250장 티켓 중에 50장은 먼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선 오픈을 했어요. 유료 회원들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다운시켜서, 그러면 일반 구독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티켓 장수는 200장이었죠. 어떻게 보면 6만 유튜버 밖에 되지 않는 저의 영향력으로 200장이 팔릴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하루 만에 200장이 다 팔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팬딩 회사에서. 그리고 지금 대기 인수가 꽤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제 채널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제가 뭐라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는데,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목소리가 좋지도 않은데 대기자까지 생기면서 오셔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겠다는 그런 거에 제가 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어쨌든 대기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해서 5월 6일 세미나가 끝나면 6월에 한 번 더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XRP 소송이 그 안에 정리가 됐으면 더 기분 좋게 만날 수 있겠죠.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궁둥이 딱, 손가락에 기부스 잊지 마세요.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지토리는 리플이 런던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어제부터 지금 계속 런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코인베이스 런던, 리플도 런던. 뭐 다시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미국이 리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정해놨다. 리플이 갈 길, XRP의 활용처. 다만 아직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그들은 발표를 하겠죠. 발표를 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다. 리플은 너무나 좋은 회사다. XRP를 요렇게 잘 활용해 보겠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는 어쨌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실은 게리 겐슬러와 겐톡을 하는 사이입니다. 뻥입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웃겨보려고 했습니다. 웃기지 않았다면 그냥 살짝 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영국 암호화폐 허브, 영국 총리 리시 수낙 존나 잘생김. 영국은 어쨌든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한 번 더 대영 제국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뿐만 아니라 프랑스, 유럽 전체가 국민들, 시민들을 먹여 살릴 동력 자체가 없어요. 굉장히 제조 강국이었고 금융 강국이었던 유럽 국가들이 지금은 관광 산업에 치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코비드 19이 창궐을 해서 그것 또한 힘들어졌고 계속해서 물가는 상승을 하고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요. 통화 정책 이외에는. 그리고 뭐 저는 영국, 미국, 프랑스는 항상 쎄쎄쎄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디테일한 내용들은 일반 사람들이 알기는 힘들겠죠. 극소수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영국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다. 영국은 XRP를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런던에서 사업을 계속 확장할 수 있다. 어쨌든 빵형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2020년 10월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의 규제 불확성으로 인해서 본사를 런던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에게도 겐톡이 왔더라고요. 제게 겐톡이 왔던 건 뻥입니다. 믿지 마세요. 저 리플 직원 아니에요. 어쨌든 리플을 반대하는 건 미국뿐. 전 세계가 리플을 인정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강한 부정은, 별 의미가 없는 부정은 강한 긍정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 그 어떤 액션도 보이지 않는 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려진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얹으려는 그들의 잔머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뭐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지만 리플은 뱅크 오브 잉글랜드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에 참여를 하고 있죠. 뭐 아시겠지만 시장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아직도 리터 속 리플 욕을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도대체 그분들은 어떤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할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요새 기사를 보면 거의 XRP 기사 위주로 여러 채널에서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뭘까요? 결국 지금은 XRP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들의 판단들이겠죠. 그리고 어쩌면 인류에게 필요한 암호화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제가 영상에서 거의 1년 동안 이야기했던 게 그거죠. 차를 바꾸고 싶으면 비트코인을 사라. 뭐 또 집을 바꾸고 싶으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사라. 하지만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XRP를 사라. 그런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죠. 그리고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데 차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좀 참아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벤트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런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을 뿐더러 충분한 인내가 필요하죠. 인생을 바꾸겠다는데 몇 년을 못 기다려? 못 기다리시는 분들은 어쨌든 후회를 하겠죠. 100만 원을 투자해서 110만 원이 되니까 오케이 땡큐 나가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거의 50%예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그 10만 원의 가치가 높겠죠. 그만큼의 어떤 지식이나 그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코인을 보고 있으니까 4차 산업혁명 관심 없어. 블록체인 기술 관심 없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야? 나에게 중요한 건 그냥 100만 원 넣어서 10% 먹는 그런 수익률이 중요해.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게 끝이라는 거죠. 제가 단타를 권해드리지도 않고 선물을 권하지도 않는 이유가 그게 습관화가 되면, 그렇게 사고팔고의 습관화가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시작을 하고 그 시작점에서 여러분들은 참여를 했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홀딩이 가장 중요하죠. 갖고 있다. 이배수 선생님의 존버정신. 제가 오늘 아침에 구독자 한 분과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데이터를 읽는 능력이 있고 차트를 보실 줄 아니까 상승장에서 돈을 많이 버시겠어요 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틀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티스트는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삼죠. 그리고 데이터를 잘 읽는 사람들이 있죠. 시대의 흐름을 잘 읽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천재가 아닌 이상, 차티스트가 천재가 아닌 이상 결국 그 과학적 근거에 수익률이 작아지죠.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대로 가지는 않아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언가를 아는 사람보다 그냥 존버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얄팍한 지식이지만, 그렇게 디테일한 지식은 없지만 인내를 갖고 묵묵히 그 신념을 따라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제 주위에서 보더라도 몇 프로 먹었다, 몇 프로 먹었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 존버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데이터를 읽는 사람들, 차트를 읽는 사람들은 결국 그 차트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이야기를 할 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아시면 된다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단타 매수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차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말들을 했는데, 지금 또 해외 채널들에서 제 영상을 봤는지 XRP 1달러 미만은 인생을 바꿀 기회라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의 데이터가 뜨고 있습니다. 차를 바꾸고 싶다, 집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사세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충분한 수익률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진짜 지겨운 내 인생, 힘든 내 인생, 어처구니 없는 내 인생, 억울한 내 인생, 한 번쯤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XRP를 매수하세요. 그게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거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하지만 100배, 1000배, 만배의 수익률을 원하신다면 마이너스 90% 정도는 감내하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기만 하면 20배, 30배, 100배 상승하겠습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